이제 곧 공공사전 청약 물량하고 민간사전 청약 물량의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지금 보시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이고요. 3월 28일 월요일부터 보도가 가능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청약에 대한 물량 발표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곧 29일부터 공공사전 청약과 민간 사전 청약의 모집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9일부터 공공사전 청약 1,300호 그리고 민간사전 청약 3,200호의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공공사전 청약과 민간사전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인천 영종도 그리고 평택 고덕 등 수도권 2곳 그리고 4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 3지구, 인천 가정 2 등 전국의 6곳 4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니까 공공 사전 청약과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러한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실 만한 곳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말 공공하고 민간 사전 청약 지구의 공급 물량을 간략히만 한번 살펴본다면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인천 영종도의 589세대 그리고 평택 고덕의 727세대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 3지구의 783세대, 평택 고덕의 578세대, 양주 회천의 568세대, 인천 가정의 278세대, 그리고 김해 진례의 502세대, 광주 선운의 505세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의 물량들 중에 입지가 상당히 우수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에 만약에 내가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에서 정권이 이제 교체될 예정인데 5월 달에 그러면서 민간 분양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급 물량들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물량들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들 중에 이제 2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이 있죠. 평택 고덕이라든가 파주 운정 양주 회천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빠르게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늘어질 수 있는 미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2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공공사전 청약에서는 최초로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평택 고덕지구가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사전 청약에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민간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파주 운정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인천 가정지구도 나쁘지 않은 입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사전 청약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히 공공사전 청약 중에 인천 영종지구에서 이제 사전 청약 물량 A24블럭 589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이 인천 영종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이제 인천 서쪽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인데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수한 곳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볼만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부분이 이제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제3연육교를 통해 가지고 청라지구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이 뭐 향상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빠르게 서울의 접근성을 통해 가지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인천 영종도의 입지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라면, 그리고 이 인천 쪽에 주거지를 두는데 청라지구라든가 송도 같은 가격 부담이 있는 곳들을 비교를 해 본다면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택지지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택 고덕지구에서도 A26블록의 727세대의 사전청약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지역은 굉장히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는 이 토지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덕신도시에서 이제 파자풍신이라고 해가지고 핵심적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 위쪽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서정리역 인근에 이제 좌측에서 보시면 서정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강세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A26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파자풍신의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아파트들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RT 지제역하고 평택 화성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의 도심 속으로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제역하고의 거리는 다소 조금 멀어 보이죠. 멀어 보이지만은 이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SRT하고 지금 현재 1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추후에는 GTX의 연장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제역 주변의 개발이 큰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덕신도시의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A20블록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사전청약의 분양가, 추정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에서 80%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평당 추정 분양가를 보면은 인천 영종도는 이제 1,050만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4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용 면적, 그리고 공급 호수 같은 경우에는 74가 165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가 424세대. 그래서 분양가를 본다면은 뭐 3억원 초반, 3억원이 안 되는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평당 1,000만원에 이제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 영종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그렇게 우수하진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그리고 만약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 A26블록 같은 경우에는 51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그래서 평수가 조금 작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추정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1제곱미터는 3억 1,800만원, 그리고 59제곱미터는 3억 6,700만원인데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평택 고덕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보여지고요.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제곱미터가 없지만은 그래도 3억원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청 자격을 간단히 보게 된다면 사전청약 모집 공고 시점에 인천 영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전국 거주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평택 고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공공사전청약의 접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4월 11일, 12일, 그리고 일반공급 1순위 같은 경우에 4월 13일, 14일, 그리고 일반공급 2순위는 4월 15일,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8일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사전청약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6차 사전 청약 공급 계획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수도권에 5개의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방에 2개의 지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 3지구에서 A46블럭하고 49블럭 해서 제일풍경채 345가구, 시티프라디움 438가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용면적 같은 경우에는 운정 파주 3지구의 A46블럭은 84 타입으로 345가구, 그리고 A49블럭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 244, 그리고 84제곱미터 194가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 고덕의 A50블럭 모아 미래도가 공급 호스 578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9구제곱미터 대형 평형도 212가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좀 평수가 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평택 고덕의 A50블럭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주 회청 같은 경우에 A12블럭 라운 프라이빗 568가구가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인천 가정 2지구 같은 경우에 우미린에서 278세대, 세대가 좀 작네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방 김해 진례에서는 C2블럭 502가구, 그리고 광주 선운 2에서는 영무예다음 505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지구 중에 몇 개의 지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운정 3지구에 진행을 하는 A49블럭하고 A46블럭인데 제가 이 위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치가 이제 GTX A역사가 들어올 곳에 바로 인근에서 A46블럭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파주 운정 3지구 같은 경우에 대장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힐푸아라고 있습니다. 힐푸아라고 해가지고 이 운정역이 들어오게 될 GTX 역사의 우측편에 3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해가지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곳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이 A46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정역하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46블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A49블럭 같은 경우에는 A46블럭과 비교를 해본다면 입지적으로는 차이가 좀 보여지죠. 하지만 A49블럭도 나쁘지 않는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A46블럭에 관심을 갖고 계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운정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되는 신도시, 2기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GTX A 운정역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업이라든가 문화 이런 시설들을 토탈해가지고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평택 고덕 국제화 지구 및 단지 위치도인데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정리역 인근에 있는 분양 물량이었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50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바로 이 옆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서정리역 쪽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 파자풍신의 아파트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자생 능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SRT 지제역, 이제 조금 더 가면 지제역이 있기 때문에 지제역이라든가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보여지고요.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제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 그리고 지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런 개발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물량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 대형 평형이 또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양주 회천지구도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데요. A12블럭의 위치인데 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있는 것이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곳에서의 위치는 다소 멀어 보여요. 하지만 이 양주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인 덕정역을 통해 가지고 서울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북부 지역의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양주 옥정 신도시와 어울려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의 상승 여력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게 나왔다면 이런 물량들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가정 2지구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보시면은 좀 생소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인천 가정지구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 인천 가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가 이쪽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우측으로는 루원시티, 그리고 좌측으로는 청라국제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신주거벨트 라인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호선이 이제 연장돼서 청라국제도시를 향하게 될 건데, 이 청라국제도시의 가격 상승 여력이 또 인천 쪽에서는 만만치가 않아요.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고,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그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면서 7호선이 연장되게 됐을 때는 서울의 접근성을 또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 인근에 이제 사업 대상지가 인천 가정지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B2블럭이 이제 우미린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세대수가 조금 작은 부분은 좀 아쉽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공원들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 좀 쾌적한 주거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최대 강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추정 분양가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6차 사전 추정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 3지구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 A46블럭은 이제 5억 원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이 2배 이상의 차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향후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파주 운정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원대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만 원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평택 고덕 모아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은 이제 4억 9천만 원, 그리고 9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7천만 원. 제가 봤을 때 이 분양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여지네요. 양주 회천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이제 4억 초반대, 앞서 분양 물량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모습이고요. 인천 가정 2지구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가 이제 5억 8천만 원대. 인천 가정 2지구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이제 분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원시티라든가 주변의 청내국제도시의 가격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선반영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김해 진례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이제 3억 후반대, 그리고 광주 선원 2 같은 경우에는 영무의 다음이 84제곱미터가 4억 후반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6차 사전청약 지구별 추천 물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천분의 비율이 20% 비율이 배정이 된 것 같고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40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은 29세대, 파주 운정 3지구 시티 같은 경우에는 19.2%인데 추천분의 물량을 살펴보면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48가구,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36가구,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많습니다. 40가구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됐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61가구, 추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양주 회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66가구,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49가구, 인천 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28가구, 그리고 추천분이 일반 공급에는 없습니다. 김해 진례 같은 경우에는 58가구의 특별공급 추천분,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11가구, 광주 선원 2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58가구,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47가구의 추천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평택 고덕이 상당히 큰
추천부 물량을 확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양주 회천지구 하고요. 양주 회천지구하고 김해 진례가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확하게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민간 사전 청약 물량하고 공공 사전 청약 물량의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양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청약 전략들 또는 내 집 마련의 전략들, 부동산 재테크의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